가루가 한 장에 하나가 들어간대. 180 얼마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원본일 리가 절대 없는데? 너무 강도 같아. 기념일마다 신혼여행지를 간다. 오자마자 다음날 출근해야 돼. 모바일 청첩장으로 받았어. 빌려가지고 막 DJ 소장 뿌리고. 나도 이건 좀 놀라긴 했어. 오, 이런 것도 정해야 돼 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혼나 미루게 돼. 아, 나 너무 재밌어. 그거 체크하고. 이거 보자마자 아 이것까지? 결혼 로망과 현실. 내가 할게 그러면. 추가금 뒤짐. 진짜? 그럼 나 이거 삭제를 해야겠다. 계획적 소비 합리적이고 야 존나 X해. 가급적 싸고 좋은 방향. 왜 추가금 뒤져? 왜 어떤데? 사진 찍었잖아. 아 행복하게 해서 사진 셀렉하러 오세요. 그래서 갔어. 갑자기 몇백만 원? 내 노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 앨범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예를 들어 뭐 20장 같은 경우는 기본이야. 근데 사진 더 넣으려면은 페이지당 4만 원 추가. 근데 봐 드레스 이렇게 빡 펼쳐서 앉잖아. 그 사진을 가로로 찍어. 근데 그 가로가 한 장에 하나가 들어간대. 근데 봐봐 신부 드레스 뭐 3벌 입어봐. 그럼 3벌마다 이쁜 샷 얼마나 많아. 메인 이쁜 샷이 거의 다 가로로 찍혀요. 그럼 그거 다 몇백 장, 600장, 700장 찍어놓고 셀렉 다 빼도 120 얼마, 180 얼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샷이 한 페이지 하나씩 들어가니까 웬만한 사진 안 하려면 버리거나 앨범 자체를 안 하거나 기본 장수만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원본 받아서 그냥 내가 수정해서 하거나. 요즘에는 앨범 많이 안 한대요. 내가 간 데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적다. 가로 사진이 한 페이지당 들어가는 거니까 가로 사진을 많이 빼면 좀 절감이 되겠네요. 이런데 막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 많이 안 해주고 앨범 안 해도 되죠 이런데. 근데 보통은 다들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뭐 앨범 안 하는 사람도 많대. 약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거길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남편도 근데 앨범 하지 말자 이랬는데 내가 약간 그럼 우리 이거 왜 찍었어? 막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나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막 따지고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남편이랑 같이 있고 편하니까 그럼 우리 왜 찍었어? 한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화살을 얘한테 돌린 방향이 있으니까 제가 나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해도 합리적인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도 없고 당연히 경험 없지. 결혼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잘 모르고 가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앨범 한 해 몇백 주고 솔직히 누가 만들어?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잘 소비를 하셔라. 드레스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웨딩 촬영 재밌거든? 근데 예쁜 드레스는 다 추가금 붙고 남편이 턱시도 하나 갈아입을 때도 추가금 붙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진짜 줄줄줄줄줄 새거든요. 아니 도대체 계약금은 뭐고 추가금은 왜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럼 계약금 내가 왜 이만큼 냈지? 할 정도로 이거 하실 때는 또 내야 돼요. 이거 할 땐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아 도대체 뭐지? 싶은 거야. 처음부터 그걸 한꺼번에 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 받으시는 비용은 무조건 어딜 가셔도 똑같이 측정이 될 거야. 거기도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아예 그 웨딩 업체랑 그런 관련 거 다 그 전수조사 들어가가지고 맞아. 경찰제처럼 그러니까 추가금을 못 붙게 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나? 그거 다 불법이에요. 진짜 나도 이게 느낀 게 우리 언니도 웨딩 촬영했을 때 촬영을 하고 촬영비만큼 원본을 받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칠게. 100만 원이 촬영비면은 원본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래. 왜요? 몰라. 근데 이제 원본을 받아서 그 언니는 이런 생각이지. 거기서 이제 셀렉 뭐 몇 장 해가지고 뭐 기한에 보내줘야 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돈 몇 푼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편하게 고르고 편하게 셀렉해서 편하게 수정사항 해서 나한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본을 받기로 했다. 그 100만 원을 내고 했는데 원본이 왔는데 파일이 내가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용량이 적어. 그래서 뭐지? 이게 원본일 리가 절대 없는데 DSLR로 찍었으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보통 이제 DSLR 하면은 뭐 6MB 이러잖아. 근데 막 100kB 막 이런 식인 거야. 이거 완전 그냥 저화질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원본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원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 한번 다시 보내달라 했더니 계약서에도 원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아닌 것 같다고 전화번호 달라 해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 근데 진작 파일 RAW 그거를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 또 돈을 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직접 USB 꽂아서 받아와야 된대. 그래서 네?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그 좀 급하게 뭐 웨딩홀에서 사진을 보내달라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했거든? 그 저화질본으로 하긴 했는데 존나 도둑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원본인데? 로우가 원본이잖아. 근데 그 저화질을 원본이라고 지칭한 것부터가 난 열받는 거야.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까.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계약서를 원본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라는데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 보통 이제 웨딩 업계에서 다 이렇게 쓴다. 근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원칙이라. 저화질본을 원본으로 해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개소리야. 이게 저화질본이면은 원본이라고 명시하지도 말아야 되고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만큼의 추가금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개소리인 게 저는 그냥 USB를 줬어요. USB에 RAW 원본 줬어? 쫙 해서 몇백 개를 그냥 줬어. 잘 됐네. 근데 그러면은 업체마다 똑같은 것도 사실 아니란 아니네. 말이야. 어. 그건 개소리야. 뭐 업체마다 그러니까. 아니 똑같다. 업체마다 똑같을 수가 없지. 이게 뭐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고. 아 근데 말을-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얼마의 추가금이 오늘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맞아. 해줘야지. 내 머리 내가 뭐 내일 월세도 있고 내 월말이어서 내 가게 월세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빠져버리면 난 그걸 또 어디서 이렇게 가져와 다시. 아 진짜 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어떡해. 너무 강도 같아. 셀렉하러 오세요? 돈 내세요? 한복도 보러 갔는데 오늘 바로 70만 원 내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 지금 결제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이거 잔금날 같이 하면 안 되나? 돼. 이건 저희는 업체가 달라서 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러. 그러니까 어머니 한복 보러 갔는데 갑자기 뭐 거의 70만 원도 내라? 이러고 어디 이제 가면은 그냥 다 돈인 거야. 그래서 제 친구는 고정도 돈 더 달라 해가지고 스노우로 했대요 자기가. 저도 그래서 기본음으로 해주는 것만 하고 원본 파일 받아서 제가 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돈 준비해서 결혼 좀 하지 그랬냐. 근데 고지가 없었고 말한 것처럼 말이 다르잖아. 뭐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원본이라 글 칭한다.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 내 말이. 지들끼리 통상적으로 쓰는 걸. 그쪽 편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래, 양아치 짓하는 거 너무 많이 알려졌거든. 그러니까 난 또 더 열받는 게 이 원본으로 칭하고 언니가 그냥 받는 걸 언니는 몰랐을 거라는 게 더 열받는 거야. 사람도 모르지. 언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냥 이게 원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생에 한 번 있는 거고 특별한 진짜 기념할 만한 일이니까 그 사람 심리 이용해서 맞아, 약간 맞아. 좀 계속 비싸게 부르고 사람들이 다 이거 안 하는 하면 건데? 아쉬울걸? 이렇게 맞아. 하는 거 같아. 근데 그러면 이 촬영을 하신 이유가 없죠. 막 이래. 진짜 너무 양아치 많다. 신혼여행 해봐야겠다. 두 군데는 신혼여행 계획. 개인적 바로. 신혼여행 무관심. 왜요? 신혼여행 별로 그런 관심이 없었구나. 여행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신혼여행이라는 거창한 걸 빼고 만약에 진짜 나한테 시간이 생겨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 우리 얼마 바빠 요즘에.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둘이 갔을 때 행복함? 그래서 난 좀 이렇게 뚫어둔 것 같아. 로망 자체가. 난 근데 있긴 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은 경주였어. 경주 너 너무 좋아해. 너. 아, 그 경주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경주로 신혼여행 갔거든? 근데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가족여행 중에 가장 많이 간 데가 경주야. 근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때 가고 막 그냥 뭐 아빠 생일 때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만한 게 경주였거든? 내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결혼기념일마다 신혼여행지를 간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로맨틱한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족여행이어서 간 건데 그들에겐 너무 로맨틱했을 것 같은 거야. 로맨틱하다. 물어보지는 않았어. 뭐 로맨틱했는지 전화 어떠세요? 여쭤봐.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그냥 뭔가 상상해봤는데 남편이랑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가서 하면은 뭐 이제 애들 재우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 뭐 이랬잖아 저랬잖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유럽을 가거나 괌을 가거나 하와이 가거나 하면은 너무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경주는 좀 만만하게 갈 수 있고 좀 쉽게 가서 추억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경주에 가고 싶었고 두 번째는 미국. 너무 동 떨어진 거 아니야 갑자기? 유럽을 가거나 괌을 가거나 너무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 두 번째 미국. 난 그 델마 루이스 봤어요? 그냥 차 타고 미국 서부 여행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그 뽕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어 사실. 내가 친구들 신혼여행 여러 번 갔다 오는 거 봤거든? 생각보다 결혼하고 직후에 신혼여행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출근해야 돼. 그래서 이 신혼여행이 진짜 너무 일정이 빡빡하거나 너무 액티비티 힘들면. 하거나 그런 것보다 휴양 맞아 하는 게 훨씬 괜찮더라고 컨디션인데. 저 이거 있어요. 브라이덜 샤워. 나도 했어. 나 친구들과 브라이더 샤워. 브라이덜 샤워는 원래도 꿈이 없었지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보면은 저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존경스러워. 너 진짜 부지런하다 이 생각해. 그니까. 부지런하다. 이거 되게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쓴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브라이덜 샤워 이런 느낌으로 쓴 거야. 아 그래?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면은 모두가 부지런한 거고 안 해서 이상한 건 아니고. 뭐야 이 사람들? 아니 그냥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있긴 했어. 브라이더 샤워하는 거 보면 샤워나 해. 지금 뭐 샤워도 못하는데 답장을 지금. 브라이더 샤워하는 거 보면서 나 결혼해요를 좀 안 민망하게 알리는 느낌이라고 나는 느꼈어. 괜찮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남편이랑 셀카 올리면서 저 결혼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예고 만약에 느낌? 예를 들어서 막 해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얘 결혼하나 보다를 나는 브라이덜 샤워를 자랑하는 거지만 편안하게 너무 공식적이지 않게 알릴 수 있는 느낌이라고 야. 생각해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 난 아주.
그 시점에. 괜찮지? 괜찮은 관점. 왜냐면 브라이덜 샤워를 호들갑이라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치? 근데 그건 사실 개인의 선택이야, 모든 건. 하고 말고는. 생일 그치? 파티처럼. 나는 왜 그리고 브라이덜 샤워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막 저는 결혼하게 돼 이거 알리는 것도 좀 그 문구 있잖아. 굉장히 좀 민망한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툭 그냥 나 결혼해 이렇게 어때 얘들아 약간 이렇게 뭘 어때? 근데 더 좋은 건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안 올려도 친구들이 올리잖아. 날뛰고 어. 주변 친구들이 다 알게 돼. 그니까 정첩장 모임. 스트레스 받겠다. 어때? 너무 힘들고, 그룹을 짜기도 힘들고, 제가 축의를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들어오긴 해요. 그룹이면. 그지. 뭐 인당 뭐 예를 들어 외식으로 막 3만 원어치를 사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만 원 이상은 받을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니까 서로 베푸니까 어차피. 또이또이예요 사실. 그럼 그 어때요? 모바일 청첩장으로 받았을 때. 안 와도 그만이지만 안 할 얘기 뭐 할 때는 그냥 모처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청첩장 모임은 정말 올 사람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난 이게 있는 것 같아. 난 이미 청모를 두세 번 가봤잖아. 맞아. 이미 난 가본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순 없어. 그래. 뭔지 알지? 나도 나는 그래서 이제 그래. 난 앞으로 내가 청모를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나도 주변에서 보면은 청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 점심에 뭐고 저녁에 뭐고. 맞아. 이때는 뭐 남편이랑 같이 막 너무 머리 아프게 계속 막 잡아져 있으니까. 아니 이거 말고도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저런 그러니까. 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회피형이 된 것 같아. 아니면 너 성격상 너는 될 것 같은데 강남 하나 빌려가지고 케이터링 하냐? 아 이거 진짜로 그거 더 쌀 수도 있어. 파티처럼. 그래서 막 DJ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첩장 뿌리고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 집에 초대하는 건 어때? 여기 구석에 이제 혜경님 사인해주고. 사인을.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MC 설. 그래서 나의 로망인데 로맨틱한 축가 듀엣 with 내 남편. 난 내가 하고 싶은 축가가 있어가지고 이소라의 결혼. 맞아, 저번 얘기하셨어. 결혼? 청혼. 말할 거예요. 나랑 남편이랑 같이 부르고 싶어. 나 봤거든? 너 너무 보기 좋더라. 솔직히. 너무 귀엽고,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막, 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소중해 보여. 그런 축가에 대한 로망은 없었어요? 축가는 전 아예 없어요. 저는 의외로 나대는 걸 좋아하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춤 노래는 질색을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싫어. 나 1인 직관을 나는 이렇게 보여줄 순 있지만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꼼짝꼼짝 하는 거 싫고 그냥 여기 써있어 나도 사회자 입장곡들 준비할 것 같은 걸로 적으면 가방순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받아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막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회피하게 돼. 내가 회피형이 돼. 이어서 얘기할게요. 버진로드 길이. 오 이런 것도 정해야 돼 내가? 가면 물어봐. 예식장 어떻게 추천해드릴까 그러면 신부님이 중요하시는 생각하시는 옵션이 밝은 웨딩홀, 어두운 웨딩홀, 나 어두운 거. 버진로드 길이, 음향, 공간이 뭐 넓은 거, 개방적인 거, 야외, 그지? 야 난 너무 듣자마자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나왔었잖아. 제이랑 피 차이점 중에 결혼 준비 나왔던 이유가 이건 게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저는 선택은 되게 명확하게 빨리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혼나 미루게 돼. 아 나 너무 재밌어. 난 벌써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까지? 그러니까 뭐 했더니 갑자기 버진로드 길이 막 이렇게. 아 근데 나도 이건 좀 놀라긴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전 길고 싶은데요? 하면 길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홀 그거에 있어. 이 홀은 밝고 뭐. 꽃이 조금 들어가는 대신 버진로드 길이가 길어요. 길어요? 이 느낌. 아. 이런 게 옵션이 생각보다 있다. 이것도 궁금해. 예식장 뷔페? 뷔페를 먹어보는 그거 말하는 거지? 네, 예식장도 그거 있잖아요. 한정식으로 할 건지 뷔페로 할 건지.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야 결혼식장 이렇게 준비 뭐 이렇게 하면 드레스 이런 거 물어보고 밥 맛있냐? 이래요. 맞아.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차장이랑. 곰탕 꼭 먹어라. 진짜 맛있다. 밥이랑 주차 2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뭔가 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설렘? 그런 게 있는 느낌. 설레임? 네. 나랑 아예 다른 인생이 맞아. 시작되는 것 같아서. 내가 옛날에 많이 물어봤던 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자마자 느낌이 오냐 아니면 뭐 그 때에 그냥 그 시기에 만나는 사람 결혼하는 거 같냐 이러는데 오래 만났다고 결혼하진 않는 것 같아. 생각보다 갑작스레. 그리고 그것도 맞아. 제2의 시작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좀 더 이제 어른이 되나? 나 어른? 약간 구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 얘기하면은 저는 이거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제 로망인데 결혼식 사역 때 우는 내 남편. 왜 우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왜냐면 내가 울 것 같아. 근데 같이 우는 그런 감수성이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런가? 그냥 뭔가 감동적이잖아. 우리가 이제 감동이지. 함께하고 평생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뭐 그런 약간 근데 둘이 같이 막 그런 얘기하다가 울거나 한 적 없어? 좀 없어.
그리고 하나 개꿀팁 하고 마무리할게요. 메이크업 도구 가져가기. 뭔데? 어디예요? 촬영. 모든 곳에. 아직 제가 본식을 하진 않았지만 머리도 감고 그냥 바로라 그래요. 린스도 하지 말라 그러고 생얼에 로션만 바르고 가거든요. 요즘은 왜 하지 말래요? 머리 헤어 변형해야 되니까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뿌려. 철사로 만들어 머리를. 그러니까 철사 공예를 해. 생얼로 가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메이크업 하는지 무슨 톤인지 몰라요. 봐봐, 나 지금 좀 핑크톤이잖아, 화장이. 그래서 원래 평소에 약간 뮤트 퍼플 들어가지만 핑크톤으로 해요 했어. 그럼 가만히 있다가 딱 눈을 떴어. 에이, 핑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다 핑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생각보다 세세하게 말을 해야지 반영이 되고, 그래도 전문가분이니까 해주지만 좀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걸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굉장히 나에 대해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왜냐면 내가 연예인이 아니고 모르잖아. 많이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도 나를 초면이고. 그럼 평소 화장이나 뭐 스타일 이런 거 좀 찍어가면 더 도움이 되겠네? 완전. 근데 난 그걸 못했어.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감정적이보단 이성적인 사람이야 했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은근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구나. 내가 생각보다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를 되게 돌아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뭐 싸울 일도 많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싸울 일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 서로 많이 알고 더 좋아졌어요. 좋은 사람이어서 또 더 그랬나 보다. 저희가 일단 장시간에 걸쳐 이 로망과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더 궁금한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말이 많이 나오네. 뭐 예를 들어 웨딩 사진 찍을 때에 대한 뭐 포토편이 될 수도 있고, 신혼집 구하기 편, 뭐 어떤 기준으로 구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세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이거 관련해서 더 얘기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또 2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의 로망과 현실에 대해서 해보았고요. 결혼식 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결혼식하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